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싱크탱크가 아주 많습니다. 헤리티지, 브루킹스, CSIS.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엔타이 차이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너무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면 안 된다. 자유무역을 중국하고 해야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좀 웃는 게 있다고 주장한,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이렇게 포진한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애담 포젠이라고 이 연구소의 소장인데, 애담 포젠이 놀라운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요력지 Foreign Affairs지에 The End of China's Economic Miracle, 중국 경제의 기적 끝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 지금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놀라운 글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버블,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반도체 전쟁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이 애담 포젠은 아주 다른 독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의 기적을 이뤄온 뿌리인 중국 인민과 베이징, CCP 간의 암묵적인 기본 계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경제 기적이라는 것이 1978년부터 2014년까지로 딱 애담 포젠은 못 받고 있고, 이때 기본적인 14억 중국 인민과 지배를 하는 CCP 간의 암묵적인 계약은 뭐냐면 No politics, no problem. 그러니까 덩샤오평이 얘기한 식으로 인민들 열심히 일하고 돈 버세요. 그리고 중국식 자본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타리만 공산주의로 체제 이념을 가둬놨지, 이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뭐 자본가가 되든 뭐 미국에 수출하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인민들은 열심히 해갖고 이 돈을 벌었죠. 딱 하나, 정치에만 관계하는 됩니다. No politics, no problem.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배를 하는 베이징, CCP도 인민의 생활에 전혀 관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980년대 그 중국 개방 초기에 해외 유학을 많이 내보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로 간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귀국을 안 했어요. 그럴 때 덩샤오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통 크게 놀아. 뭐 10만 명, 100만 명 다 해로내버려. 그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만 도도해도 이거는 중국에 도움이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이 궁극적으로는 차이나의 울타리 대학, 이런 식으로 통 크게 한 거예요. 통 크게 진짜 멋지게 한 겁니다. 덩샤오평이. 그 다음에 돈 벌라 이겁니다. 뭐 돈 벌라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뭐 빵가게를 하든지 돈 벌라. 그러면서 또 이 돈 버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준 게, 원래 공산당이라는 건 노동자 계급만 들어가지 자본가 계급은 공산당이 적이거든요. 다 어느 나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산당이 문을 열고 돈 많이 번 자본가 계급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옛날에 공산당들은 돈 많이 번 사람들 등치하고 확 많이 뺏었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보면. 근데 축적된 부도 돈 많이 번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뭐 이게 지난 4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4년까지 중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뿌리, 로코모티브 엔진이 No politics, no problem이었는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깨지냐 하면은 2015년부터 이 중국 인민과 베이징 간의 기본 계획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요걸 자세히 애담 포젠이 설명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게 2013년 말이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집권했는데, 초기에는 중국 인민들이 아주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보실라이 뭐 저기 부패한 정치인들, 뭐 공산당 최고 간부들 막 그냥 막 척결하고 그러니까, 야, 저 멋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부패가 없어지냐 그러면서 이렇게 정적을 척결하고 부패 혐의로 막 철창으로 보내는 거를 중국 인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의. 전 인구의 한 7%밖에 안 가나? 자기 공산당 간부들, 자기들 권력 투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는데, 애담 포젠의 말이면 잘못 생각하는 착각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No politics, so many problems. 그러니까 이 정치에 관여 안 하고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난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인민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게 스카이넷 아닙니까? 중국의 유명한 감식 하나미가 전국에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갖고 이렇게 얼굴 인식이 다 되어 있고요. 빅데이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중국 사람이 상해시 지나가도 어디 밤에 의식해서 치마 막 탁 뺐지 않습니까? 이게 감식 카메라 얼굴 인식이 되어갖고 며칠 후에 너 침 뱉었지 그러면서 이 벌칙금 통지서 날라올 정도로 이 개인의 삶이 통제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굴러다니는 전기 자동차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야 되고, 이거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 타고 어디 살짝 가고 뭐 누구 한 거 다 정부가 자기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직격탄을 날린 게 제로 코비드 3년이죠. 여기서 중국 인민들이 막 가택에 연금당하고 못 나오게 만들고 엄청나게 정부의 통제를 받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배 계급인 CCP가 자기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하네. 두 번째, 그 팬데믹 때 제로 코비드 한다고 뭐 가게, 공장을 뭐 폐쇄하고 뭐 더 민간 기업을 위축시키고 인민의 그 어떤 경제 활동 의욕을 위축시킨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국진 민태.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 발전에 앞장을 서고 너희들 민간기업 뒤로 가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제일 또 중국의 인민들이나 민간기업 기업가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축적된 돈을 덩샤오핑이나 짱잼인 후진타오시는 이렇게 건질질 않는데 이거를 건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에는 이제 IT 공룡을 뭐 알리바마, 텐센트 규제하면서 마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갔는데 뭐 외신 보도에 하면 마인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한 게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재산이 자기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 포젠의 이 아티클에 의하면 지금 중국 인민들은 지난 40년간 번영을 잃은 암묵적인 기업봉 계약이 깨지면서 뭔가 뭔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중국 정부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막 정부 정책을 써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안 먹혀다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가게는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장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포젠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국가 통제 이후 GDP 대비 가계 저축이 50% 늘어났습니다.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민간 투자. 민간 투자가 2015년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팬데믹 이후에 더 감소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구 소비재 있습니까? 자잘구레하게 짜장면 사 먹고 뭐 그런 거보다도 통 크게 뭐 자동차, 냉장고 이런 거를 팍팍 중국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내구 소비재가 50% 감소한 겁니다. 2015년에 크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리오프닝, 작년 말 리오프닝 이후에 이게 내구 소비재가 막 증가할 줄 알았는데 기대한 만큼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담 포젠에 의하면 2015년까지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실질적인 견인차는 절대로 국유 기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됩니다. 민간 기업.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면 2015년까지는 민간 부분의 투자가 국유 기업 투자보다 더 확 앞서고 많이 늘었는데 이 민간 기업의 투자가 2015년에 정점을 딱 찍고 떨어지고 있고 그 대신 국유 기업의 투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국진 민태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경제 발전과 경제 번영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국유기업 시스템으로는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리오프닝 후에 중국 정부가 막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인민들이 임뮨 리스폰스 반응을 안 보내는 거야. 반응. 쉽게 나오면 경기 부양책이 우리말로 하면 약발이가 안 먹힌다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췄어요. 근데 이자율을 낮추면은 민간 투자가 증가하거든요. 이자율을 낮췄는데도 금년 상반기에 중국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해간 돈은 팬데믹 전에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아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인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언제 정책이 급변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제로 코비드 그러면서 엄청나게 봉쇄하다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180도니까 확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 포젠의 결론에 의하면 중국 경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나갔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 중국 경제 회복하기 힘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쇠락하고 몰락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아담 포젠이 무슨 문제를 지적했냐면 중국에 있는 자본이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이라는 게 여러분 국제적으로 자본이라는 게 자본의 수익률이 높은 데로 흘러가요. 자기가 자본을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로 흘러가는데, 과거에는 세계의 자본이 차이나를 막 몰려들었잖아요. 막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잘 되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이 자본의 돈이 장기 수익률이 막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해외로 빼돌리니까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자본 통제를 강화했거든요. 근데 아담 포젠이 이 양반이 거시경제를 하고 재무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분야 전문가인데, 라틴 아메리카나 옛날에 구소비에트가 망할 때 경험은 경제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리 통제해도 나갈 자본은 무슨 수를 써서도 나간다는 겁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외초기말 때 결국은 라틴 아메리카 자본이 뉴욕이나 국제자본시로 도망가갖고 나가갖고 거기서 국제자본으로 변신해갖고 라틴 아메리카에 같이 와서 돈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간단합니다.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중국이 완전히 북한처럼 폐쇄 경제면 자본이 못 나가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수출 기업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B라는 계열사한테 10억 불어치 장비를 사잖아. 실제로 시장 가격은 10억 불인데 장부상으로는 15억 불이라고 중국 정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러면은 15억 불이 나가잖아요. 이 캘리포니아로. 근데 실제로 이 장부값은 10억 불밖에 안 되니까 5억 불이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국제 이전 가격 조작이라는데,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자본을 통제해도 무역을 하면 이런 이전 가격을 통해서 해외로 돈 빠지는 걸 궁극적으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의 번영을 이룬 기본은 인민과 지배계층인 베이징 간의 참 암묵적인 기본 계약이었다. 열심히 일하세요. 정치만 안 건들면은 여러분이 참 돈 벌고 잘 먹고 경제로 번영하도록 하겠습니다는 그건 신뢰인데, 이게 2015년부터 깨지니까 경제가 자라니까 자꾸 CCP가 모든 걸 주도하려고 그러고 뭐 기술 굴기, 반도체 굴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7월부터 방간첩법, 그 다음 몇 년 전에 국가정보법,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불안하니까 중국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계가 나왔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2019년 팬데믹 바로 전에는 370만 명이 중국으로 들어갔대요. 뭐 관광객이든지 뭐 비즈니스맨이. 근데 여러분, 금년도에 얼마 중국 갔는지 아십니까? 5만 2천 명 갔답니다. 5만 2천 명. 이게 미 국무성이 방간첩법이 시행되니까 아메리칸이나 미국 시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중국 가는 거 자제하세요. 당신 중국 가서 투명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장기간 구금될 수 있고, 당신이 구금되더라도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있는 미국 영사가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고 도와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겁나죠. 카메라 갖고 사진 잘못 찍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사람이 안 가면은 관광객만 안 가는 게 아니고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미국 비즈니스만 이런 사람들 안 가니까 결국 중국 경제가 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